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논문은 역시 이것도 제 논문인데 좀 뭐라고 할까 중요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논문들이 그리고 좋은 저널에 간 논문이 몇 개 있어요. 제 논문 잘 씁니다 저. 그래서 요것도 21년 11월 아까는 21년 4월이었죠. 21년 11월에 나온 논문이고 이게 뭐냐면 주거 공간 주변에 라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충청도에 높거든요. 충청도 지방에 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라돈 주거지 주변에 라돈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측정했는데 높게 나온 곳에 사는 주민들은 백혈병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라돈 관련해서 굉장히 그 국토부나 뭐 이런 데서 공청회가 많이 열리거든요. 저도 몇 번 갔었고. 근데 라돈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하실들이 있죠. 미국 단독주택에는 거기 라돈 농도 거기 환풍기 없거든요. 라돈 농도 진짜 높아요. 근데 거기 내려가서 막 사람들이 뭐 하거나 미국인들이 그래서 폐암에 잘 걸려요. 라돈은 결국에 폐암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폐암을 일으키는 게 1번이고 아주 확실하고 이거는 이게 옛날에는 담배보다 라돈이 더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담배가 2위였고 라돈이 1위였거든요. 폐암 원인 미국에서. 근데 이게 지금 뒤집혔죠. 그 다음에 백혈병하고는 관계가 있냐 했는데 관계가 있다는 게 이 논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백혈병이 원인이 이제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데 라돈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라돈에 노출되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돈 침대 사건 때 폐암만이 아니라 백혈병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논문이 아마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논문을 지도 교수님이 한번 해보자고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셨는데 뭐 손은 떼셨고 중간에 그냥 아이디어만 지나가는 식으로 살짝 얘기를 하신 건데 하여튼간 뭐 좀 어려웠어요. 이게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이라고 안 쓰던 분석 방법을 쓴 건데 하여튼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지하철에 가끔씩 뭐 이렇게 영무원들이 일하는 조그만 방 같은 게 있는데 환기 장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라돈 농도 굉장히 높아요. 지하로 들어가는 건 하여튼간 환기 장치 있어야 돼요. 지하로 갔는데 환기 장치 없다고 라돈 농도 100% 높아요. 도망가야 돼요. 그다음에 아파트도 건축 자재에서 라돈이 나와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나 구축도 이제 라돈 농도 측정 다 의무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라돈 아파트라고 해서 라돈 농도가 이거 뉴스에도 몇 번 나왔을 거예요.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라, 라돈 아파트. 뭐 실내 라돈 저감법, 라돈 측정, 새 아파트 기준,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경기 아파트 3세대 라돈 권고 기준 초과, 올해 50개 단지 검사 이런 뉴스가 있죠. 그래서 라돈이 이게 하여튼간 실내 공간도 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실내도 환기를 해야 됩니다. 무색무미 무취예요. 라돈은 기체인데 근데 방사능을 뿜어내요. 그리고 폐 안으로 들어가서 뿜어내면은 이게 폐암 잘 걸려요. 폐암이나 아니면 그리고 이 백혈병도 잘 걸려요. 그래서 뭐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메타 분석인데 요거는 제일 안 중요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요거부터 얘기하죠. 그림으로. 그래서 이거는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이고 라돈을 세제곱미터당 베크렐이라는 측정 단위로 본 건데 측정 단위가 증가하죠. 0, 200, 400, 600, 800, 1000까지 증가하면 백혈병의 위험비가 1에서 점점 올라가서 400대면 어디까지 올라가? 1.5, 600대면 한 2. 근데 이게 라돈이 주거지 라돈이니까 한 대개 0에서 한 400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한 1.5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거지 라돈이 1000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좀 드물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8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죠.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일반 인구에 비해 한 2배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800 정도 노출이 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즈비로 본 건데 오즈비로 보면 좀 낮죠. 근데 위험비가 더 정확하니까 우리가 위험비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게 이콜로지컬 코호트 스터디라는 하나의 연구 단위를 창안했어요. 이 연구에서. 그러니까 이콜로지컬 스터디가 원래 있고 코호트 연구가 따로 있는데 코호트가 정확한 거죠. 근데 노출은 이콜로지컬로 측정했고 아웃컴은 코호트로 측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표가 아마 여기 본문에는 없고 서플리멘터리 머터리얼리라고 여기에 딸린 아마 문서에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각 연구별로 굉장히 이게
그 분류가 잠깐만요. 여기 대충 나오네요. 익스포저 노출을 스테이트 단위로 측정한 주 단위, 카운티 단위, 시티 단위, 개인 단위로 측정한 것도 있고, 아웃컴을 어떻게 측정했는지도 개인 단위, 뭐 주 단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서플리먼터리 머터리얼로 뺐나 봐요. 그 여기 본문에 안 넣고. 그렇게 해서 이 연구 단위를 창안해낸 겁니다. 이콜로지컬 코호트 스터디라는 연구 단위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치로 보면 한 21%, 12% 정도 증가한다는 거죠. 100베크렐 증가할 때마다 한 위험이. 그러면 한 400베크렐 증가하면 12% 곱하기 4니까 48%죠. 뭐 그런 식인데 아까 그래프가 좀 위로 가파르게 꺾어졌으니까 한 1.6배, 7배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400이면 대충. 예. 그리고 이게 각각의 어떤 백혈병의 A형이거든요. 림프구성 백혈병, 골수구성 백혈병, 애기들 백혈병, 소아 백혈병, 성인 백혈병으로 봤을 때 성인 백혈병은 100베크렐당 한 25% 정도 증가하고, 소아 백혈병은 한 8% 정도 증가하고, 소아 백혈병은 심지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인한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주거지 라돈에 노출되면 그러니까 소아가 아니라 성인 백혈병에 좀 위험하고, 림포이드 말리그런시는 1%밖에 증가 안 했는데 1.5%, 이것이 심지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이엘로이드 골수구성 백혈병은 22% 증가했죠.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애들은 대개는 림프구성 백혈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서 생기는 림프구성 백혈병은 위험이 거의 없고, 성인한테서 생기는 골수구성 백혈병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 주거지 라돈에 노출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가 메타 분석을 통해 밝혀내서 세상에 알린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개별 연구가 막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경향성이. 이걸 합쳐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분석이나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이 굉장히 그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숲으로 조망했을 때 뭔가 보이지 않던 걸 보이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나머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요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다 했는데 요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위험이. 이 백혈병의 위험이. 아까 말했듯이 성인에서 골수구성 백혈병이 증가한다는 거죠. 위험이 주로. 한 2배쯤 되는 지점이 한 600베크렐 정도 되겠네요. 600베크렐 정도. 세제곱미터당 600베크렐 정도 줄이 되면. 예. 그리고 요 마지막 그림은 이거는 이제 상관계수를 메타 분석한 건데, 가장 이제 이게 이콜로지컬 스터디죠. 그러니까 생태학적 연구. 다 집단으로 본 거예요. 집단 대 집단. 노출도 집단, 아웃컴도 집단. 그래가지고 한 0.48 정도, 이 정도면 꽤 높은 거거든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런 건데, 그 앞에서 말한 이 그림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져서 나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거 공간 라돈에 노출됐을 때 폐암은 당연히 엄청 증가하고 백혈병의 위험도 증가한다는 걸 이렇게 논문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업무상 질판위에 자주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면 영무원들이 환풍기가 없는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내부에 다른 공간이 있는데 환풍기 없는 데서 낮잠을 많이 잔 경우가 있어요. 폐암이 생겼어요? 아니면 백혈병이 생겼어요? 업무상 질병 승인을 위해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한 거죠. 그래서 그게 질판위로 온 거죠. 판정을 해달라. 그래서 7명의 위원이 판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잘 몰라요. 라돈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특히 폐암은 좀 아는데 백혈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과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좀 이런 논문을 많이 읽어서 좀 설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아파트에서도 라돈 많이 나온다고 했죠. 라돈 권고 기준 초과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애기들하고 예를 들어 한겨울에 창문 닫고 한 3개월 살면 라돈 농도가 정말 높아져요. 실내 공간에. 그럼 그 불활성, 냄새도 없고 무색무味 무취의 기체를 흡입을 계속 24시간 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애기들이나 이제 산모들 막 애기 낳고 키우는 엄마들이나 당연히 이제 발암 위험성이 커지겠죠. 특히 애기들. 예, 그래서 뭐 오늘 이 논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주거 공간의 라돈에 대해서, 좀 레지덴셜 라돈에 대해서 조심하자,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